안녕하세요. 양원석의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이 거의 어려운 당사자와 어떻게 우리가 의사소통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선생님께서 명언을 하셨어요. 제가 들은 건데 당사자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당사자입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할 때 그전에는 '아 왜 저래?' 라고 느껴졌었는데 요새는 '왜 저럴까?'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니까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도전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행위들도 조금씩 이해하면서 조건을 바꾸었더니 현저히 나아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분은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하시는 거죠. 하지만 언어 이외에 나머지 것으로서 자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언어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언어 이외에 태도, 표정,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름 짓죠.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에만 한정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의사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를 했을 때 왜 저러는 거야 또? 라고 하면은 그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거고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행동이 나오지? 저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비로소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 의사소통을 100%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짐짓 무엇을 요청하는지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예전 고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는 아기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대충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게 된다. 왜? 사랑하니까. 이런 고전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자녀 아이 키울 때도요. 아이가 울면 맨 처음에는 당황해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이것도 해 보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아이가 울면은요. 외부 사람들은 "왜 울어?"라고 하는데 배고파서 그러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느 정도 대충 알아듣는 거죠. 이게 저는 "왜 저래?"라고 하는 것과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모두 다 나한테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즉 '왜 그럴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도 다른 방식으로 환경을 조정하든 아니면은 행위를 조정하든 하는 것으로써 그분과 의사소통을 명확하진 않아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 지금 만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선생님들은 당사자의 상황을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그로써 환경을 조금 바꾸어 주고 맥락을 좀 바꿔 주고 과업을 조금 바꿔 주고 이렇게 했더니 크게 나아졌다고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어 모두 다 일반화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관점으로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원석의 복지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